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수액만 맞았겠냐? 수액이면 병원 가서 맞으면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잘 하니까 유출이 어려워서 그분이 비유료인이라면 프로포폴을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프로포폴 좀 위험하죠. 그때 안 거지. 본죽 쇼핑백에 프로포폴이 한 박스가 있었대요. 저는 뭐 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환자 중에서도 프로포폴 맞으려고 내시경을 돌아다니면서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핫한 이슈, 그 모 연예인의 주사 이모 사건 아시나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보다가 많이 하고 물어봐서 찾아는 봤어요.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죠? 알고 보니까 의료인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의료인이 집에 가서 시술을 한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액 치료를 했다고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조건 병원 밖에서 하면은 불법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의료기관 밖에서 하면 불법이고, 근데 요새는 방문 의사 제도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골 같은 데서는 방문해서 의료인이 주사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다들 바쁘잖아요. 다들 바빠도 시간 내서 병원 와서 맞는 거니까. 요새는 뭐 야간 진료도 많고 공휴일하는 365 병원도 워낙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내서 가서 맞으시는 게 맞지 않나.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액 치료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의사가 있어야 응급 조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응급 조치할 때 필요한 약물들이 병원에는 있는데 갖고 다니진 않으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수액을 맞은 거잖아요. 수액이고 마약성을 맞은 건 아닌데 수액을 맞는 것 자체가 막 엄청나게 생명에 좀 위험하거나 좀 그럴 수 있나요? 대부분 그렇진 않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알러지 문제 있는 경우는 우리가 수액에 진통소 문제 섞기도 해. 이부프로펜이라고. 근데 이부프로펜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먹으면 눈이 팅팅 부어요. 그렇죠. 눈이 팅팅 붙죠. 그런 알러지 있을 수 있죠. 대부분 뭐 그 정도로 끝나요. 대부분. 근데 가끔 엄청 심하게 알러지 오는 사람들은 쇼크로 기도가 붓거나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호흡곤란으로. 그럴 때는 이제 기관삭관을 해야 되는데 기관삭관을 솔직히 그리고 또 이제 산소통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내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게 맞긴 맞죠. 거기서 어떤 수액을 맞은 거죠? 그냥 일반 수액이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에 의심을 키우는 게 이러다 마약까지 한 거 아니냐. 살 빼는 약도 막 먹고 했대. 아비약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주사가 이런 걸 좀 잘못 맞으면 실제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좀 있나요? 프로포폴 같은 게 조금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병원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잘 하니까 유출이 어려워서 그분이 비유료인이라면 프로포폴을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프로포폴 좀 위험하죠.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산부인과 의사도 프로포폴을 몰래 놔주다가 그 여자가 죽어가지고 그때 한강 고수부지에 차에다가 시체를 유기했다가 걸려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의사가 해도 위험하죠.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호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주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약 막 세게 하다가 막 죽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원장님 주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 겪어보신 거 있으세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제가 폐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있었던 일인데 그 병원이 폐업했거든요 지금. 수술하는 병원이었는데 마취할 때 프로포폴을 쓰니까 수간호 선생님이랑 마취과 선생님이 같이 관리를 하셨는데 수간호 선생님이 마취과 선생님 몰래 조금씩 빼돌린 거예요. 장부를 조금 조작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완전 범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수술하러 갔는데 수간호사가 출근을 안 했다는 거야. 전화도 안 받아. 아무리 전화해도. 근데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고 되게 스마트한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업무부과장이 간 거야.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방에서 혼자 사망해 계셨어. 그때 안 거지. 본죽 쇼핑백에 프로포폴이 한 박스가 있었대요. 저는 뭐 본 건 아니지만. 마약의 무서운 게 또 뭐냐면 처음에는 조그만 용량으로도 만족을 하는데 갈수록 용량이 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폴은 부작용이 호흡수가 낮아지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포화도 농도를 계속 옆에서 측정을 하면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바로 산소 투여하고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혼자 사니까 그게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 중에서도 프로포폴 맞으려고 내시경을 돌아다니면서 받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정형외과니까 내과보다는 프로포폴이나 이런 거 처방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저희도 쓰면은 하지만 이제 통증 감소를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옥시코돈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건 잘 안 쓰고 수술 후에 마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몰핀, 데메롤 이런 것도 쓰고 펜타닐 패치도 처방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미국에서 펜타닐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실제로 펜타닐 패치를 의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하면 엄청 아프잖아요. 먹는 약으로 페인 컨트롤이 안 되면 펜타닐 패치도 처방하고 합니다.
합니다. 펜타닐은 좀 세서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통증 심한 분들은 노스판 패치라고 마약 조금 섞인 거, 실제로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의사들 중에도 이제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데메롤에 손을 댄 거예요. 데메롤이라고 마약이 있거든요. 맞으면 뭐 기분이 좋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맞아봐서. 수술 후에 통증 되게 심한 분들은 쓰는 마약성 진통제 수액인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썼다고 하고 자기랑 간호사랑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런 일도 있고, 마약을 취급하려면 마약 교육도 들어야 되고 또 자물쇠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야 되고 자기 혼자 관리하는 게 뭐 2명, 3명이 관리를 해야 되고 되게 철저합니다. 쉽게 빼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런 경우도 몇 케이스 가끔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약이 무섭고 중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수액도 마약성 진통제들처럼 중독될 수 있나요? 아니요, 중독성은 없죠. 그럼 그 연예인은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거에 대한 신념이 커서 맞은 걸까요? 이모까지 불러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수액만 맞았겠냐? 수액이면 병원 가서 맞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액을 맞고 나면 그 의료 폐기물을 다 어떻게 했겠냐라는 걸로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의료 폐기물이요? 중요한가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수액을 맞는다는 건 침습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감염병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폐기했을 때 바이러스나 균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은 따로 버리고 이제 폐기물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요. 실제로 어디 병원에서 썼던 바늘을 또 써가지고 감염에 몇십 명이 걸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바이러스나 세균이 퍼지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의료 폐기물은 잘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잘 됐는지는 의문이죠. 원장님도 옛날에 수술하실 때 수면 마취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취과 의사를 따로 둬야 될 정도로 그 마취라는 게 굉장히 좀. 그럼요. 마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술을 하다 보면 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바이탈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바이탈을 마취과 선생님이 잡는 거예요.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적당한 타이밍에 딱 피 주고 전쟁터 이런 데 가서도 유지 잘 하면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게 의사가 수술에 대한 집도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수술을 하다 보면은 혈압이 높냐 낮냐가 되게 중요해요.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가 혈압이 낮으면 피가 적게 나요. 혈압을 낮게 유지를 해주는 게 집도의학 선생님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이 환자가 고혈압일 수도 있고 혈압이 또 너무 높으면 막 출혈량이 많아지니까 우리는 혈압을 낮춰달라 그러고 마취과에서는 혈압 낮추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거를 기술적으로 환자의 그 마취를 유지하면서 혈압이나 바이탈을 잘 컨트롤하는 게 뛰어난 마취 의사 선생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 되게 중요합니다. 수술할 때. 원장님 병원에서도 수액을 다루나요? 예, 다루죠. 수액 많이 있어요. 정형외과에서는 무슨 수액이 있어요? 비타민 수액도 있고요. 전신이 아픈 분들 많으니까 통증 수액도 있고요. 관절통에 좋은 수액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막 적극적으로 수액을 맞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몸이 뭐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 있을 때는 수액도 좋고, 그다음 또 노인분들은 생각보다 탈수가 잘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포도당 수액만 해도 좋아지고요. 거기다 이왕 수액 맞을 때 뭐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거 섞어서 놔주면 아무래도 기운도 더 나고 근력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수액이 아예 100%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효과가 있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